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회의 불균형이라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이 기회의 불균형이라는 게 왜 생기냐?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생각했을 때 돈 잘 벌고 그런 직종들을 이 청년 세대들, 이 친구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그 복지도 좋고 하는 거 당연히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쏠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대기업 쏠림 현상을. 어느 정권이든 대기업 쏠림, 공기업 쏠림 이런 걸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중소기업들을 강소기업처럼 최대한 키워줘야 돼요. 어떻게든. 중소기업이 살 길이 없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중소기업 분들이 점점 중소기업을 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대만이 실제로 그래요. 대만 분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이 많은 우리 대만처럼 하나의 분야만 죽어라 판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을 거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대기업에 너무 많은 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제 기반인 대기업이 무너지면 모든 경제 기반이 무너진다. 그러면 지금 이 대기업이란 어디 있어요?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무너져요. 그거예요. 삼성 반도체 실적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무너져요. 그럼 이 삼성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과연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이 구조부터 구조개혁을 안 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중견기업들이 힘이 좀 세져야 돼요. 그래서 중견기업들, 강소기업들 이런 데 힘이 세져야 돼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줄 정책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벤처기업들. 이것들이 먼저 살아나야 그래야 대기업한테 저절로 좋게 돌아가요. 그래야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뭐겠어요? 벤처, 그러니까 자영업, 벤처, 그다음 중소기업, 그다음 강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다음 여기 준대기업, 그다음 대기업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의 구조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결국 그 문제인 자영업, 그다음 중소기업 이분들의 문제, 그럼 벤처기업 이분들 문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먼저. 이게 잡히지 않으면 벤처기업 분들이라든가 중소기업 분들이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결국 회사들은 다 도산해버릴 거예요. 이런 체계를 잡는 일을 정부로 도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왜? 중소기업들은 BOM 같은 것 안 따져요. 비로메트리 안 따져요. 비로메트리요. 그리고 품질 관리, QC 안 따져요. QC, 퀄리티 컨트롤 안 돼요. QC 안 되고 그 다음 QC 파트 안 되죠. 그럼 뭐겠어요? QC 파트가 또 안 된다는 거 보면 뭐겠어요? 그럼 맞잖아요. CS 파트도 안 돼요. CS 파트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은 못 하죠. 그러니까 개발. 그러니까 R&D 이쪽 분야가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대학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R&D 쪽은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요. 그래야 중소기업들이 살고 결국 이 R&D를 없앴던 게 결국 중소기업한테 악영향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왜? 대기업이 보통 중소기업의 일을 위탁을 받아서 해요. 보통. 대기업이 아니라 대학교가 보통 중소기업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부탁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의 R&D 예산을 줄여버리면 결국 중소기업들이 점점 살 길이 없어서 중소기업 주도산이 일어나고 결국 IMF 때처럼 많은 아버지들, 많은 어머니들, 많은 우리의 가족분들이 전부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위험해지겠죠. 아시겠어요?